안녕하세요. 세계의 흐름을 한국의 시선으로 차분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제 정세에서 특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 가지 흐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전과는 결이 다른 미국의 대외 행동 방식입니다. 흔히들 이것을 새로운 제국주의 혹은 노골적인 제국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사실상 붕괴시켰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개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트럼프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 작전의 목적을 에둘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이나 국제 질서, 민주주의 같은 명분보다는 석유, 영향력, 그리고 미국의 지배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19세기부터 이어진 긴 역사가 있고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까지 수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미국은 적어도 겉으로는 항상 어떤 명분을 필요로 했습니다. 국제법, 인권 혹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그런 설명 자체를 번거로운 제약으로 여기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왜 숨겨야 하느냐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힘이 있고 원하면 행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이익을 가져간다는 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말의 스타일 차이가 아닙니다. 국제 질서의 작동 방식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국제 질서는 강대국조차도 일정한 규범과 언어를 지켜야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강제력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작동해온 이유는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최소한 지키는 척이라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미국이 스스로 그 기준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게 되면 다른 강대국들이 느끼는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굳이 규범을 존중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시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행동은 단지 중남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력권이라는 개념이 다시 허용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대만이 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만약 미국이 힘의 논리로 세력권을 주장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역시 같은 논리를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한 번 깨진 규범은 다시 복구되기 어렵고 그 틈은 빠르게 확장됩니다. 세계는 점점 시장과 규칙의 질서에서 힘과 블록의 질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한국에게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국제 규범이 강하게 작동할수록 안전해지는 나라입니다. 힘이 아니라 규칙이 작동해야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로 재편된다면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은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생각하는 기존 전략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선례 효과입니다. 미국의 행동은 다른 지역의 긴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동, 동유럽,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규칙 변화에 의해 연결돼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교와 안보 환경은 국제 규범이 얼마나 존중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규범이 약해질수록 군사적 옵션이 더 쉽게 거론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국 트럼프의 노골적인 제국주의는 단지 한 대통령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더 이상 기존 세계 질서를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질수록 한국 같은 중견국은 더 많은 전략적 고민을 떠안게 됩니다. 누구의 편을 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칙이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미국의 행동은 먼 나라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세계의 규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국제 뉴스를 보실 때 단일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이 어떤 규칙을 허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신다면 세계 정세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